이제 또 지난주 이어서요, 급액 단계별 제어 중에서 함수를 3단계, 3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급액 종류부터 다음날 양이 처음 양이 들어갈 때까지를 우리가 3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뭐죠? 근권의 함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점점 이 시기는 올라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 많이 빨리 떨어지면은 우리가 중간에 물을 한번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기가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야간에 추가적인 급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코이어 배지에는 그러니까 앞면 배지는 볼륨이 작다 보니까 조금 말릴 수도 있는데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중간에 급수를 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수 종료 일몰까지 단계라고 보시면은 볼게요. 물을 일찍 끊으면은 어떨까요? 그 차이가 더 커지겠죠. 늦게 끊을수록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럼 내가 영양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늦게 끊죠. 그리고 내가 생식으로 돌리고 싶으면은 일찍 끊겠죠. 그러면은 12월 달에요. 내가 영양으로 돌리고 싶어요? 생식으로 돌리고 싶어요? 현재? 생식으로. 거의 다 생식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꽃이 잘 안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물을 일찍 끊는데 그 마감 시간을 지난번에 12월 달에 얼마 정도가 기준이라고 했었죠, 제가? 12시죠. 12시고 어떤 경우는 1시까지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11시에 끊을 수도 있고 배지가 안 맞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간을 그러니까 생식으로 돌리고 싶으니까 일찍 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광량이 약하니까 배지가 안 마르니까 더 일찍 끊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5월달 들어가면은 어때요? 물을 갖다가 거의 1몰 2시간 전까지 또는 끼키야 3시간 전까지 물 주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월달, 6월달에 6시 반에 해가 진다고 하면은 뭐 3시 반, 4시 반까지 물을 줄 수가 있겠죠. 또 아무리 일찍 끊어도 3시까지는 물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감 시간까지 2시간밖에 안 되겠죠. 이 시기에는 당연히 잔여 광량이 강하기 때문에 마른 속도도 빠를 테지만 거기도 플러스 그렇다 하더라도 야간 함수율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들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배지 무게를 한 3번 정도 들어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첫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첫 배액이 나와서 한번 들어보고, 첫 배액이 이제 12시 점심 먹고 오면 이제 첫 배액이 나오고, 이제 그때 최고 함수율이 도달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배액 11시 나왔다 그러면은 점심 먹고 12시 반이 나갈 거 오면은 들어봤을 때가 그 최고 함수율 시기의 고점이요.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나서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들어보면은 이 시점이 이제 최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지 무게가 어느 정도 될지 사실은 잔여 관량이 마감되는 그 시점이 이제 알을 찍고 나서 서서히 떨어지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배지의 마른 속도가 광이 멈추는 시점까지가 빨리 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서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점 한번 들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뭐 생식으로 돌고 싶으면은 그 배지 들어보면서 야 얘의 생식이 배지 현재 무게가 너무 지금 내가 딱 들어봤더니 한 55%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파리 좀 크고 뭐 대도 좀 두꺼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조금 더 한 45%까지 코이어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떨어보겠다보다는 내가 물 더 예를 들어서 12시에 끊던 거를 11시 반으로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50% 이하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야간 함수율 차가 클수록 생식으로 가고 작을수록 영양으로 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영양제가 갈 때 12에서 15% 예를 들어서 주간에 한 70, 65%라고 했으면 밤에 어떻게 돼요? 한 50%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온계는 5%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달도 되겠죠. 밤에도 온도가 높은 시점에는 주간 함수율이 한 75% 된다고 하면은 야간 함수율이 한 70% 아니면 60% 후반대 정도 여기까지 떨어뜨리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아주 고온일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간 습도가 75%면 야간이 한 65% 정도 나오게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액 종료부터 마감 다음날 양액 개시까지는 우리가
근권 함수를 편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간의 최고점과 야간의 최저점을 가서 편차를 만든 시점, 영향과 상식을 유도하는 시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밤에 함수를 떨어뜨리고 이시를 높이는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내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약관기 때 일액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근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근압이 필요한데 과잉 근압에 의해서 일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일액이 발생하게 되면 식물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딸기나 오이에서는 제피곰팡이 병을 하니까 일액이 안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일액이 안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함수 급액을 일찍 끊는 것도 가장 중요한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함수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고 이시를 높이는 게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는 목적은 바로 일액이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액과 결로가 생기지 않으면은 온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액과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 3단계에 조정이 들어가요. 3단계를 일찍 시작하면은 내가 일액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왔더니 입에 일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야간 함수율이 높다는 얘기고 야간 이시가 낮다는 얘기죠. 그게 현재가 얼마 된 상관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함수율이 50%야. 그런데 이시도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다. 오전 재보니까 그걸 짜서 재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액이 나와. 그럼 현재 함수율과 현재 이시가 함수율이 낮은 건가요? 높은 거죠. 이시는 낮은 건가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거잖아요, 몇들이요. 그래서 이걸 기점을 얘기를 할 때 항상 현재 식물체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고 나서 현재의 이시와 함수율이 높고 낮은지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있죠. 그 전에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 알 수가 있어요. 생장점 뒤틀리는 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일액이 나오고 나서면은 일액이 나오고 나서 바로 조치에 들어가도 괜찮죠.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저 중요한 거는 그거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하면 더 좋다는 거고, 그리고 일액이 나온다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전체 온실에 동시에 나진 않아요. 어느 일정 구역에서 먼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전체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봤더니 어느 구역에서 항상 일액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다. 공부를 해볼까요? 항상 우리 온실을 돌면서 우리가 보니 흔히 말해 밤도 잘 안 들어오고 증발력이 적은 구역에 가서 이쪽 보니까 일액이 비치는 것 같다. 그럼 어때요? 바로 전체 함수를 낮춰버리죠. 이게. 그러면 아마 다른 데서도 잘못하면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바로 일액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3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함수율을 떨어뜨리고 함수율을 올리고 하는 결정적인 결하는데 이 목적은 일액과 관련이고, 그 다음에 생육에서 이때 함수율을 높여버리면 영양으로 가고 함수율을 떨어뜨리면 생식으로 가는데 보통 이러다 보니까 고온기 때는 함수율을 약간 높게 갖고 가고 높게 가기 위해서 늦게까지 물을 주고, 반면에 겨울철에 약과기 때는 생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물을 끊는다. 그러니까 자녀 발령보다 더 일찍 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준은 뭐 12%, 15%, 5% 얘기를 하는데 이건 기준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보면서 해야 돼요. 근데 쟤는 아무리 그래도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4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안면은 5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안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더 떨어지게 되면은 구역에 따라서 함수율이 너무 낮아져 갖고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소한 안면은 55%, 코이어 배지는 45%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요. 안면 슬러그는 이제 함수를 보는 건데요. 보게 되면은 요 파란색이 이제 함수율이죠. 쭉 이제 함수율이고 4월, 5월 15일 이제 보겠죠. 함수율이 한 60%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고 55에서 60% 중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시를 볼게요. 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한 4에서 4.5에서 5 사이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변화들을 이렇게 쭉 보죠. 근데 보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보게 되면요. 이런 함수율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온실을 이제 관리를 하겠죠.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차 떨어지고 있죠. 함수율은 어때요? 얘도 떨어지고 있죠, 점차.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함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마음에 안 들면은 데이터를 바꿀 거 아니에요? 함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전에 물을 다량 다액으로 줄 수도 있고요. 소량 다해로 줄 수가 있어요. 소량 다해로 주게 되면 이시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올라가요. 소량 다해로 가면 함수율도 올라가요. 함수율도 올라가고 이시도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량, 소량 다해를 높이고 내가 함수율을 높이고 싶은데 이시를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다량 다해를 하죠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가 이제 생겼죠. 어떤 우리가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다량 다해냐, 소량 다해냐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 그 목적은 이시를 변화시키고 함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더 그 위의 목적은 뭐예요? 작물의 생식과 영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것들이 저희들이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볼게요. 이쪽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내가 이시가 4.5가 안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함수율은 지금 60% 이하죠. 내가 보니까 한낮에 너무 뜨거워서 함수율은 좀 높이고 싶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씨는 나부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함수율 높이는 것까지 좋았다. 내가 함수율을 왜 높였어요? 작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갑자기 강한 방이 닫았을 때 잘못하면은 배지가 말릴 수도 있고 또 두 번째가 이렇게 되면요. 이게 기준점이 이렇다는 얘기지 저기 가 쪽이 창가 쪽이라 이런 데는 더 말지 말랐거든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건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얘를 이씨는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함수율은 높이되 이씨는 떨어뜨리지 않고 좀 올렸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씨가 현재 4.5, 4.7인데 잘못하면은 나는 이제 뿌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렇다고 함수율을 떨어뜨리면은 어느 구역에 말릴 거 같고 그렇게 어떡할까요? 소량 다회 전략으로 해서 요 피크 있죠. 요것을 짧게 치면 이씨가 저기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쪽으로. 근데 내가 이쪽에서 보면은 다량 다해를 치게 되면은 이 피크가 올라갔다 이렇게 했다 두 번 만에 물이 탁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는 함수율은 올라가는데 반면에 이씨는 떨어져 버리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내가 작물의 상태를 보고 이씨를 오르고 싶으냐 떨어뜨리고 싶으냐 아니면은 광이 요새 막 1000W가 넘어가는데 함수율을 좀 올리되 그렇다고 해서 이씨는 높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이런 전략들을 쓰다 보죠. 경우에 따라 이것들을. 근데 그 소량이랑 다량이 그런 거는 솔직히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죠. 근데 배지 볼륨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안면과 호이는 다르다. 그러니까 안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ml, 70ml면 소량 다해가 볼 수가 있어요. 안면 같은 경우. 근데 호이어 배지는 볼륨이 크잖아요. 네. 한 100ml 정도 줘야 이제 소량 다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배지의 볼륨에 따라.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냥 호이어하든 안면하든 대개의 경우가 그냥 70ml, 100ml, 150ml, 200ml 이렇게 주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 2% 미만을 소량이라고 하거든요. 배지 볼륨에. 그러면은 안면 같은 경우 15L짜리라고 하면은 2%는 300ml잖아요. 드리퍼 4개 뽑아놨으면 70ml 정도가 소량이죠. 근데 200 안면 배지, 호이어 배지는 20m가 기본이니까 2%면 800이죠. 200이 800이죠. 2%면 800이죠. 2%면 400이죠. 400이죠. 그럼 드리퍼를 4개 뽑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100ml가 소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지의 볼륨에 따라서 2% 내외 정도를 소량으로 보고 3%를 표준으로 보는데 호이어 배지는 또 안면 기준으로 했을 때 70ml가 소량 다해가 맞아요. 우리가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호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100ml 정도가 소량 다해라는 거죠. 그래서 호이어 배지가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호이어 배지 중에서 어떤 분은 가끔 보니까 25L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랑을 저한테 뭐라고 자랑하냐? 배지가 커서 안전하대요. 뭐 그렇죠. 마르리 남들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물이 중단됐을 때 양액이 내려왔다 갖고 좀 더 오래 버티긴 하겠죠. 그렇지만 조절이 어렵고 겨울에 영양탄적으로 막 가겠죠. 얘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 생각이시고 그러면은 25L 배지는 어떻게 소량 다해요? 그것보다 물이 더 올라가야 소량 다해겠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소량 다해 얘기는 2%를 얘기하는 거고 기준점은 3%가 이거의 표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무가 너무 세력이 세면은 뭐 안면 같은 경우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 70ml씩 탁탁탁 세워갖고 이시를 좀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염농도가 많이 축적되거든요.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기준점은 2%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단계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 이건 안면 기준이에요. 코이어 기준 이것보다 더 높게 잡아야 돼요. 왜냐면 코이어 배지는
말씀드렸듯이 생식생장 영양텐장이 강함해지기 때문에요. 볼게요. 우리가 이제 쭉 한 번 물 들어가고, 두 번 물 들어가고, 세 번 물 들어가고, 네 번 들어가고 뭐가 나와요? 100이 나왔죠. 그 다음 번 들어가면 한 번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100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첫 100이 나오고 나서부터 한 번 더 들어가면 이때가 이제 기준점이에요. 더 이상 이 C가 잘 안 올라가고 이때부터는. 이때부터 이 100이 꾸준히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꾸준히 조금씩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첫 100에서 쭉 가다가 그 100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함수율 10%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생식을 유도할 때는 10% 이하로 넘게 함수율 편차를 주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6% 이하이면은 우리가 영양생장 쪽으로 유지한다고. 6에서 8%는 우리가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를.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주간에 우리가 여름철에 지금 이 시점이라고 되면은 이 시점이 이제 여기는 유물 여기 생육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생육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우리가 한 70% 이상을 목표로 잡아요. 70%를 잡았다고 치면은 얘가 밤에 지금 영양으로 유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야간 습도가 한 6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내가 이걸 생식으로 하고 싶으면은 약 6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얘들요. 이건 이제 지금 뿌리 발달시키는 3화방 이전 얘기가 아니라 5, 6화방이 올라가서 전개된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6에서 10%라는 거는 그냥 유럽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죠. 근데 내가 주간 습도를 75%, 70, 2, 3% 만들어 놓고 야간을 55% 했으면 얼마나 편차가 17%인데도 불구하고 영양으로 가면은 편차를 더 넓혔겠죠. 이거를 야간에 더 예쁘게 일찍 끊어갖고 좀 더 강하게 생식 드라이브를 걸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준점은 우리가 알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기준점은 10% 이상이면은 생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 6% 이하면은 우리가 영양생장으로 갈 확률이 높아.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준점 얘기고 실제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그거 다르게 운영한다. 배지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배지가 더스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얘는 함수율 편차가 크게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칩이 많잖아요. 함수율 편차 못 떠요. 왜냐면 주간에 함수율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스트가 많다는 얘기는 칩이 많다는 얘기는 또 영양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생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지. 그러니까 기준점을 알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나무의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영양생장으로 가고 있는지 생식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현재보다 편차를 크게 둘 것인가 말까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맑은 날과 이제 흐린 날에 이제 이씨 함수량 이씨를 볼게요. 이제 맑은 날에 보게 되면요. 맑은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씨를 볼게요. 이씨가 쭉 보면은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다가 쭉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백이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BC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첫 백이 나오고 나서 EC가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EC가 밤이 되면서 물을 안 주면다가 쭉 올라가죠. 흐린 날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해요? 늦게 주고 그 다음에 EC가 또 보게 되면은 EC가 어때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왜냐면 물을 이제 안 주니까 얘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기준들을 보게 되면 함수율 변화에 따라 함수율은 떨어지면서 EC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그 데이터랑 비슷한 데이터긴 한데요. 우리가 센서가 없을 경우 함수율 일교차를 계산한 거 볼게요. 센서가 없는 경우, 이제 센서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 얘기죠. 일단은 첫 백이 나온지를 확인하는 시간대하고 배지 무게를 셀 수가 없다고 하면은 볼게요. 우리가 이제 2.5주를 제곱미터당 심었어요. 이게 표준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줄 심었고, 그 다음에 배지의 볼륨은 15리터에다가 보통 15리터 배지 내보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첫 백이 나온 시간이 봤더니 9시 50분이었고 첫 백 전까지 그 배량은 5번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들어가요? 500ml가 들어갔죠. 그러면 첫 백까지 적산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1줄부터 해서 첫 백까지 나올 때 200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작물의 흡수량 기준 얼마예요?
첫 백이 나올 때까지 내가 500을 줬는데 보면은 500 동안 우리가 얘가 이제 또 볼게요. 첫 백은 200이란 말이에요. 작물의 흡수량 기준으로 우리가 줄당 17ml로 잡고요. 그러면은 작물의 흡수량을 340ml로 잡고 배지당 흡수량을 우리가 340ml 곱하기 2.5 곱하기 2.5가 2.5 주잖아요.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544가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는 저기 그러니까 포기수를 계산하죠. 그 배지 하나당.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배지당 급백량은 우리가 5 곱하기 2리터를 줬죠. 2리터 줬는데 실제로 544를 이게 뭐야? 544가 뭐예요? 배지가 흡수한 양이죠. 배지가 이제 올라간 양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가 1456ml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배지당 함수율 차이가 2000 빼기 배지가 흡수한 거 빼기 다시 이걸 1500 15리터니까 이거 15리터를 15,000ml잖아요. 이거를 나눈 다음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곱하기 별은 9.7% 그러니까 배지량 함수량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들이. 이거를 한번 집에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것들을. 이거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이거는 원래 내려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저거 꼭 심화 과정에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거는 말로만 하고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변형시켜서 2.5초가 아니라 3초가 될 수도 있고 드리퍼가 3개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생산자가 직접 설계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엑셀에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컨설턴트 또는 소위 말하는 전문 재배사 중에서 이제 매니저들이 이 역할을 하겠죠. 매니저분들 아시죠? 월급 되게 세고, 네. 좀 세고, 컨설턴트도 세고, 캡처 컨설턴트도 좀 잘하셔야 돼요. A급도 골라야지. B급 골라면 오히려 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밌는 얘기 들으면은 부산 쪽에서 오랫동안 수경 재배를 했던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컨설턴트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일단 평판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와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초대가 약해졌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녕히 가야 돼. 그냥 초대가 약해졌어요. 그럼 초대가 약해졌는데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율도 확인해보고 했는데 전체 문제가 함수율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과학 뭐 에너지하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뭐 온도를 떨어뜨리세요. 적심을 치세요. 과일을 날려버리세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적심 치고 2주 후에 착과시키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적심 치고 2, 3주에 착과시키되 그때 상황 봐서 다시 파방을 날릴 건가 말 건가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정상인데 그걸 이제 경제성 있게 이번에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갖고 뭐를 뿌리고 뭐 물을 이렇게 주면은 세력이 좋아진다 하면은 이분들 이런데요. 안녕히가 돼요.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이제 관수가 생각보다 영양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제일 중요한 게 온도와 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권 함수율 같은 경우 그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권 함수율 같은 경우는 이게 흔히 말해서 물이 65%든 75%든 식물체가 큰 스트레스를 막 물을 흡수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크게 막 배가 두꺼워지거나 가늘어지거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죠. 중요한 건 온도랑 광이 더 중요한 거지. 온도, 광, 과일의 개수가 중요한 거지. 이 습도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수태가 약한데 65%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지금 그거는 광이 수태가 약한 거 왜 약해 지금?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온도가 낮을 때까지는 내가 물을 더 줘봐야 의미가 그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또 다른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물을 또 함수를 높였을 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물을 주는 방법도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거 갖고서는 이제 비법이냐 얘기하는 거 없어요. 제가 물을 되게 이시를 올리는 건 뭐 다량다회, 뭐 떨어뜨리면 다량다회, 뭐 소량다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막 엄청나게 갑자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와 광이 안 받쳐주면 이거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거 온도가 7, 80%면 얘는 5%, 10%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라는 거죠. 이것들이. 그 광학 온도가 너무 좋으면은 함수量상관없이 잘 자라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제 함수를 그렇지만 아까 지난번에 왔을 때 물을 늘려줬죠? 네, 늘려주면서 물려줬죠. 아마 그럼 좀 좋아졌을 거예요. 늘려줬는데 일단 그 발견 때문에 그냥 아침에만 이렇게 탁탁탁 많이 주고 그로부터 그냥 일찍 끊어가지고. 일단 이제 무게가 네. 무게 들어봐야 돼. 무게 들어봐서 그때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때보다 조금은 나아졌어요. 60%는 유지해야 돼. 65%. 75%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한 줄기 재배에서 이제 볼게요. 줄당 관수량을 우리가 제곱미터가 3.2cc라고 배임률은 30%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30%랑 70% 정도를 먹으니까 2.24cc를 먹는 걸 우리가 잡고요. 제식밀도를 2.44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은 줄당 얼마큼 물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수 설계가 나오죠. 이거는 내가 배행률을 이제 여기서 이 배행률 설정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통상 이 배행률도 뭐라고 했어요? 기준점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물을 줬는데 물을 얘로 먹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3.2cc를 주는 걸 목표로 하고 2.2가 식물체가 먹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얘보다 줬더니 물을 더 나와. 그건 어떤 얘기예요? 식물체가 물을 덜 먹는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보다 덜 넣는다는 얘기는 물을 더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먹는다고 해서 물을 더 줄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물이 많이 나오는 건 줄일 필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나오면 돈이 아깝거든요. 비료값이 아까워서 내가 이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배액을 많이 나오면 제가 일단 물을 줄이라고 해요. 왜냐면 다 돈인데 이거를 갖다가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설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배지의 부피 20m짜리 코코넛 배지죠. 안면 배지죠. 15L짜리를 주당 4개 심고 3.75주가 주당 들어갈 것이고 3.75주를 2.44주로 곱하게 되면은 배지당 부피가 물의 부피가 9.15L가 돼야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점적 관수가 제곱미터당 2.5개면은 이제 실제로 첫 급의 식상 관련 쭉 해서 우리가 이 잔여값은 200이라는 거는 잔여광량이잖아요. 잔여광량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제 광량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광량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잔여광량하고 오늘 잔여광량하고 큰 차이가 날까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일몰 시간을 딱 눌러버리면은 이 잔여광량까지는 계산 정확하게 안 돼도 일몰 시간을 갖고서는 대충 하면은 뭐 며칠 한 번씩만 조정해 주면은 200줄씩 계속 움직이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일몰일로 계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을로 갈수록 그 같은 시간대에 들어오는 광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점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 잔여광량 시간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주일 만에 팍팍 바뀌는 거 아니니까 이 광량 제어로 해서 일몰 시간으로만 설정해 주면은 이걸 자주 바꾸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잔여광량을 예측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고급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중간중간에 체크하는데 저는 잔여광량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거예요. 배지 들기. 이게 딱이죠. 이거 들면 잔여광량 보는 게 하나 더 볼 게 있거든요. 문 여는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로 갈수록 광량에 비해 더 물을 덜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일 중요한 게 문 여는 것 때문이거든요. 같은 잔여광량 200줄이라도 가을에 200줄하고 8월달, 9월달 200줄은 달라요. 왜냐면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시점에서는 물을 실제보다 물을 더 흡수하는데 광량에 비해서 뒤로 가서 문을 만약에 5시에 4시, 그러니까 해가 5시에 지는데 4시 반 정도에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면은 온실이 습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잔여광량보다 물을 덜 흡수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설계는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배지 무게 들어가면서 설계대로 물을 못 줘요. 실제로 해보면. 근데 설계는 뭐예요? 기준점이죠. 내가 물을 얼마큼 주겠다는 전략적인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기준점을 하되 식물체가 물을 더 먹으면 더 좀 되는 거고 덜 먹으면 덜 좀 되는 거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더 먹을 때 계속 더 먹게 해도 되나요? 식물이 내가 설계한 것보다 물을 더 먹었어. 그러면은 물을 더 줘야 되나요? 더 줘야 되는데 시들지 않게 하려면 근데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물을 못 먹게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게 되면 증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식물체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식물체가 물을 더 먹으면은 더 주긴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 과잉으로 증산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는 식물체가 물을 못 먹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건 물을 더 증발하는 거는 에너지 문제거든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공기 진습도가 건조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습도를 놀리거나 아니면은 폭우를 써갖고 습도를 올리죠. 우리가 포깅할 전에 50% 이하면 불 막 쏴주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튼을 지기라고 해서 이제 증산량을 줄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관수 1단을 보면은 합성 격자가 이렇게 나면 9.7%가 났단 말이에요. 9.7%가 났는데 우리가 이거는 9.15 되니까 9.7%면 약 880, 그러니까 약 한 890ml의 물이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해요. 한 개의 배지에서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수 종류 장광형 광수라는 것은 200줄에서 실제로는 이제 실제 값을 보게 되면 200줄인데 실제로는 약 2cc 정도가 줄어든 거죠. 실제로는 2cc만큼 이제 감소한 거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여 광량에서 건조하면은 이것보다 올라갈 것이고요. 습하면 이것보다 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야간 검사하는 거는 잔여 광량하고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함수량 감소량은 3.9%라고 하는데요. 이건 3.9 곱하기 9.15 나누게 되면 357이거든요. 357이라는 얘기는 요거는 99.7%라는 거는 실제로 물이 그 한낮에 만땅 기준이에요. 9.15리터가 배지 안에 있었는데 요 물이 얼마큼 줄었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밤에. 그러면은 또 한 번 줄은 게 뭐예요? 야간 함수량 감소잖아요. 이거는 식물이 그 광고와 상관없이 최소 증산량에서 밤에 얘가 증산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한 개 배지에서 357cc 정도가 보통 400cc가 감소했다고 357cc가 감소된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2만 3,000평이라고 하면은 약 한 6,000개의 배지가 들어갈 건데 6,000개에서 0.4리터면은 한 2.4톤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 증산량을 얘기할 때 보통 야간에 한 그 시간당 한 1.5리터, 한 15리터, 제곱미터당 15리터에서 20리터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1리터, 그러니까 저기 만제곱미터로 하면 2톤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만큼 이제 물을 야간 감소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일주일부터 첫고 공급까지의 광량의 감소량을 보게 되면은 이제 100줄이라고 하죠. 우리가 100줄에서 200줄을 설계하는데 실제 값은 이제 보게 됐더니 한 128 정도가 이제 먹었다는 거고, 우리가 실제 1000구부터 1100까지 증산량은 우리가 240 곱하기 1.9를 하면은 실제는 459 정도를 이제 얘가 증발했다는 얘기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0배씩 배율 8% 잡으면은 실제로 이제 170cc가 빠지는 걸 요거 대비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110까지 총 관수량은 1347cc 플러스 117가 되고 1.5리터 정도가 제곱미터다. 그럼 제곱미터당 배지가 몇 개 들어가요? 제곱미터당? 한 우리가 2개 내지 3개, 2개 반 정도 들어가죠. 2개 반.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곱미터당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제곱미터당 얼만큼 물이, 배지당 얼만큼 우리가 물이 감소되는지에 대해서 3.3평에 배지가 2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1제곱미터면은 배지가 자 거꾸로 자 실수네요. 우리 3.3평당 한 평당 배지가 한 2개꼴로 들어가 1m짜리 배지가. 그러면은 얘는 3.3이기 때문에 0.8개 정도 들어가야 돼요. 0.8개가 1464cc니까 이거를 1.3 정도 곱하면 실제 한 개의 배지에서 날아가는 물의 양이 계산되겠죠. 근데 관수형에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걸 한번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요것만 떼갖고 저 사람 계실 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계산기로. 이건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그냥 훑고 지나가고요. 다음에 한번 관수 계산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죠. 이걸 해줘야 나중에 컨설턴트로 되기가 쉬워. 컨설턴트로서 좀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의 급여량을 보게 되면 부피의 4, 5리터를 우리가 일의 급여를 주다. 왜 그럴까요? 일의 급여량을 아침에 4, 5리터에서 5% 주잖아요. 그러면 안면 대비 얼마예요? 안면은 얼마예요? 안면은 4에서 5리터면 제곱부피의
15리터면은 600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배지가 하나에 드리퍼 4개 뽑았을 때 한 150 정도를 주게 있죠. 그 보통 우리가 아침에 금액을 조금 더 주간 금액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주간에 예를 들어서 100cc를 100줄에 100cc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전에는 150줄에 한 150cc를 주기도 하고 100줄에 150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100줄에 150을 주는 거는 다량 다회 전략이고 뭐 100줄에 100cc 뭐 150줄에 150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더 움직이거든요. 왜 150줄에 150을 주냐면은 오전에 이거를 한 번에 내가 이 씨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내가 100을 함수량을 떨어뜨리고 싶잖아요. 150줄에 150줄 주게 되면은 함수율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떨어지기도 하고요. 100줄에 150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수율이 좀 올라가겠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 방법을 쓴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1000배에서까지 공급했을 때 되면은 1464리터 그러니까 1000배 공급했을 때 되면은 우리가 배지에 보통 4에서 제곱미터당 300m에서 500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보통 1000배가 공급했을 때 되면 1400 그러니까 15리터를 갖다가 나눠버리면은 3.2에서 4.0 정도로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사회 공급 시 1회 관수량은 360cc를 줄 수가 있다는 거고 점적받는 관수량은 360cc니까 우리가 이걸 저기죠. 압력 구동 단추를 개수를 나누게 되면 점적받다 150cc 아까 말했던 150줄에 한 번 들어갈 때 한 150cc의 불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거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4에서 5%면 그냥 나눠버리면 150cc가 나와요.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계산이 안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시간당 1회당 150ml를 왜 집어넣냐를 중간 합력하고 그냥 보통 요 1리터 15리터 배지에 한 번에 150ml 들어간다는 게 보통 드리퍼 4개 뽑아놓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드리퍼 5개 뽑으면 얼마 들어갈까요? 120개에 들어갔죠. 네, 내가 만약에 드리퍼를 3개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200 하면 200 정도 들어가요. 한 번에 200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드리퍼의 개수랑도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또 우리가 포기당 하나를 뽑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내가 5포기 씹었으면 드리퍼가 5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150씩 5번 150씩 5대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4에서 5로 나눠서 120씩 줘버리는 거죠. 드리퍼를 늘어나 버리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 그 내가 평당 10포기를 심은 사람하고 평당 8포기를 심은 사람하고 물량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드립 광량이 같기 때문에 증산량도 같다고 보고 거의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80줄마다 150cc를 주게 되면 우리가 100을 쭉 빼주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다량 다회 전략을 좀 짜는 거죠. 그래서 다량 다회 전략을 짜고 있죠. 그리고 2단계는 실제로 물을 갖다가 2.56을 흡수한다고 보고 30%를 100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출물이 2%를 잡잖아요. 표준이니까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전에는 물을 많이 준다고 했죠. 얘는 2% 주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제곱미터당 183cc 뭐 그렇게 되겠죠. 200cc 되겠죠. 드리퍼를 2개 꽂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한 100ml, 90ml 정도 내가 되겠죠. 근데 요거 9.15리터라는 거 있잖아요. 9.15리터라는 거는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9.15리터는 일단 관수 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9.1리터 배지예요. 배지가 이제 배지의 크기가 이거 조금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따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당 계산하고 배지당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저는 평당 2개 배지 놓고는 대략적으로 계산해 버리거든요. 여기는 이제 정밀하게 제곱미터당 뭐 얼마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을.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20m 배지로 예를 들어서 배지 제곱미터당 평당 2개가 들어간다 하면은 아주 간단한데 심플하게 나오는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그게 이제 0.8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때는 조금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실 때는 그냥 제곱미터당 2개 퉁쳐버리면 대개가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55마다 결국 75시가 들어가고 100줄이 되면은 한 20 정도 들어가겠죠.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흡수량이 어때요? 갈수록 이제 요게 2.5리터에 있다가 얘는 2.1로 들어가죠. 제곱미터당. 왜 그러냐면은 광량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목표치를 8% 잡게 되면은
약 8% 732mm 정도를 갖다가 30년차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7% 일본까지 마지막 관수부터 일본까지의 감소량은 2.7%를 보고 9.15 곱하기 2.7은 240 표시가 되고요. 단역 방향이 이제 247 나누기 2.9이 되면은 약 123줄에서 잔여관량이 나올 것이고요. 야광수량은 그냥 3.9%.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식물체가 광과상관에 흡수하는 것들이죠. 이것들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일주부터 첫 관수시까지 수분 관수량. 이거는 그 얘가 식물체가 이제 관수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관수가 저는 여기 1.4%라는 거는 실제로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크치를 아래로 딱 찍고 나서 물이 올라가거든요. 이때 2.4%, 여기서 2.7%가 나와버리면 이게 3.9%, 2.7% 나오고 이게 8% 나왔죠.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지.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내기 좋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계산한 거와 실제 묻는 거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 제가 마감 시간 정도가 보통 해줘요. 마감 시간 갖고 해주고. 이 두줄기 재배는 넘어갈게요. 두줄기 재배는 어차피 똑같아요. 두줄기 재배는 그러니까 그냥 두줄기를 두 폭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냥 드립 하나 더 추가하면 그렇죠. 두 폭이에요. 그냥 두 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두 줄기 빼서 두 폭이를 갖다가 네 줄기를 뺐으면 그거는 네 폭이란 말이에요. 네. 드리퍼 4개 뽑으면 똑같기 때문에 앞에랑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냥.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저희가 그 바이러스나 뭐 이런 애들 제거하면서 예. 거기다 보식물을 안 심고 그냥 순을 하나 예. 뽑아서 키우기로 했거든요. 그건 한 폭이에요. 그건 그 이건 두 한 폭이, 폭이에요. 그건 두 폭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드리퍼 2개를 뽑는 게 맞잖아요. 그때 놔둬야죠, 드리퍼는. 그거는 드리퍼는 네. 거기다 굳이 옆에다 안 내도 돼요. 아. 왜냐면은 이 배지 특성상 구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에 4개 꼽아놓으면 문제가 되는데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에 함수를 얼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꼽나 네. 얘가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두 곡을 꼽나 비슷하다. 비슷해요. 이거 물이 다 벗져 이렇게 굳이 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함수가 여기 함수리 똑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함수리 똑같아야 여기로 뿌리가 골고루 나오거든요. 여기서 얘가 뿌리가 더 많아요. 결국 식물이 재밌는 게 얘가 이파리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빼갖고요. 그러면은 얘 뿌리량이 얘하고 얘에 비해서 더 양이 증가돼요. 생산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뿌리는 더 늘어나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두 폭의 심으나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늦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확이 그러니까 두 줄을 빼면은 한 줄을 뺀 것보다 네. 2주에서 3주가 늦거든요. 그러니까 태로 뺀 애들이 줄기 쪽에서 그러면은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두 줄기 재배는 회피하는데 유럽에는 두 줄기에서 세 줄기 재배를 해요. 어떤 경우에 방울은 세 줄기까지 가고요. 일반 토마토는 두 줄기가 접목했을 때. 그리고 특징이 하나가 얘들은 떡잎에서 잘라요. 떡잎이 나오면 처음 잘라갖고 여기서 빼는데 육묘장에서 빼갖고 와요. 그게 그거예요. 네. 클램핑인가? 예, 양쪽에서 빼갖고 와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똑같죠, 내 입장에.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했다? 큰일 나죠. 왜냐면 여기서 한 2, 3주의 시간이 지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실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온실을 하루도 비우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다 하더라도 수확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얘가 묘를 여기서 일부러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제가 그 유럽식 그 큰 묘를 키우는 육묘장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무진장에서 큐브 육묘를 하세요 그분들이. 근데 그 온실에서 가정식을 하거든요. 가정식 기간이 2주에서 3주가 지나가요. 2주에서 3주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처럼 2화방에서 3화방이 수확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2화방, 3화방 돈이 만약에 한 묘당 2화방이면은 한 3,000원에서 4,000원이 정도 손해보는데 만약에 묘값을 한 2,000원 더 주고 육묘장 반반 먹는 거죠. 육묘장한테 너 2,000원 더 줄게. 그러니까 묘가 2개니까 두 줄을 뺐으니까 두 폭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두 폭이 뽑은 묘를 내가 5,000원 더 줄게. 그럼 육묘장하고 나랑 반반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 내가 5,000원씩 보는 건데 묘값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묘값이 비싼 게 아니라 내가 2주간 노력을 들여도 되고 해갖고 또 큰 묘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심으면 묘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큰 묘에 있어요. 어렸을 때도 잘 오거든요. 저항성 분명 했는데 저항성 기장이 발현하려면 어느 정도 나무가 커야 돼요. 그래서 크고 건강한 나무일수록 저항성 기장이 잘 발현되고
어리고 약한 나무일수록 저항성이 잘 발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가 더 바이러스에 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 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육묘장이 비싸져가고요. 육묘가 저명건축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관수구간 설정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5개에서 6개의 구역을 설정해요. 1구간은 맑은 날 첫 관수 결정 구간이고요. 2구간은 흐린 날 첫 관수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구간과 2구간은 어때요? 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건데 날씨에 따라 다른 거고, 3구간은 첫 배부터 양액이 교체하는 시기가 되고 양액이 교체가 되는 거 배우고요. 이거는 한낮이 되겠죠. 그 다음에 4구간은 함수량의 일시 안정함이 이제 흐린 날 종료 시점을 결정하게 되고, 5구간은 맑은 날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얘도 4와 5도 이제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1, 2가 같고 4, 5가 같고 3이기 때문에 실제는 5, 6구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3개의 구역이에요. 실제는. 우리가 일과 설정할 때 보면은 작물이 흡수를 시작하는 적관수가 언제 들어가느냐 해서 보통 배질의 함수량이 1.5에서 2% 낮았을 때 하라고요. 그러니까 배지의 무게가 떨어질 때 하는데, 배지 무게를 재는 센서가 있으면은, 그런 무게 측정기가 있으면은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일주로 1시간에서 2시간 있다 물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내가 이제 커튼이라든가 이런 거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통 아침에 커튼 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딱 봤더니, 예를 들어서 커튼 열고 나서 1시간 있다가 물이 함수량이 툭 떨어지더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천물 주는 시점을 바로 그 시점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1.2%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승강광로가 150W일 때, 그러니까 150W 정도가 외부 광량이 들어올 때고요. 누적 광량은 보통 70에서 100줄 정도. 요건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보온 낙엽 때는 아침에 커튼 열린 시점부터 계산해요. 그 다음 최대 휴지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왜 최대 휴지 기간은 적용하지 않을까요? 하지 마. 웬만하면 가격을 벌려요. 무슨 말이야? 아, 물을 줄 때 이런 게 있잖아요. 광이 없어도 몇 시간에 한번 물 들어가라. 아. 네, 그거를 잘못하면은 과습하게 되기도.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기능이 없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꺼두는 게 있어. 어떻게 꺼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썼던 양액 기간은 이제 그 시간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주로 뭐 예를 들어 일주 시간 0시간부터 한 11시까지를 설정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일출이 보통 뭐 7시 일출에 있으면 11시까지 했으면은 내가 최대 휴지 기간을 최대 휴지 기간을 4시간 잡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시부터 11시까지 설정했을 때 절대 물이 한 번도 안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11시부터 한 4시까지 잡아도 휴지 기간을 5시간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한 번도 물이 안 들어가겠죠. 5시, 만약에 2시부터 또 저기 일몰 시간까지 하면 일몰이 5시까지, 5시 넘어서 이때까지 또 잡아봐요. 3시간 동안 잡아버리면은 얘가 한 번도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 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휴지 기간을 갖다 이렇게 안 잡는 게 좋다는 게, 실제로 이제 방향으로 물을 주게 되면, 그래서 이제 최대 휴지기간 정량으로 주다가 최대 휴지기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자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저는 이제 제일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은 물을 안 줘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따라하는데, 봤는데 너무 뜨겁고 배지가 함수량이 뚝 떨어지는 것 같으면 어때요? 그때는 긴급 관수로 물을 한번 눌러주면 되죠, 낮에 한번. 그래서 그리고 내가 온실에 못 올서 아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낮에 한번 주면 돼요. 타이머로 낮에 한번 딱 해서, 예를 들어 1시에 물 딱 12시에 물 한번 들어가게 타이머로 해줄 수 있거든요. 타이머 제어가 또 있어요. 뒤쪽에 가면 광량 제어를 우선을 하고 타이머 제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뒤로 가면 2차로도 한번 기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액을 배주에 채우는 시간은 1단계는 뭐예요? 뭐라고 하죠? 물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했죠. 네. 다량 소요로 관유량을 결정한다 해서 보통 100줄에 150cc, 200줄에 200cc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겨울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다량 소요를 하고, 좀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그보다는 약간 다량 소요이긴 하지만 온도를 조금 더 150줄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럼
그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온도가 높거나 내가 이 C를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다량 다외 전력도 쓰겠죠. 함수를 더 높이고 싶다, 더 많이 높이고 싶다, 다량표를 설치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흐린 날 처음 공급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휴지기간 설정이 중요하고요. 광량 및 최소 휴지기간은 설정은 맑은 날 공급을 해서 결정하고 일회 관수량은 일반적으로 일반과 똑같은 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관수량은 얘랑 똑같이 공급을 하라고 하는데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350에서 400줄 내외 수강에서 500 600W 정도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건 한국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요. 거의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진의 함수량이 이 시간 일정수를 유지하고요. 우리가 광량이 많을 경우 소량대를 설정하는데요. 광량이 많을 때. 그래서 광량이 많을 때는 뭐 예를 들어 70줄에 70C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공기가 너무 건조할 때는요. 70줄에 100C가 들어가야 돼요. 예,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주는 물보다 더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100줄에 100C, 70줄에 70C 설치하고 나면은 5, 6월 달 같은 경우 배지가 점심 때 오후 2-4시에 가서 딱 들어보면은 이렇게 가벼워졌지 돼요. 그래서 왜냐면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시골 햇빛도 온도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광하고 그 다음에 습도고 그 다음 온도 식물체 건강한 상태인데 4월 달에 보게 되면 또 식물체들이 굉장히 세력이 좋은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너무 많이 빨아먹을 때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물을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광량의 최소 휴지 시간 뭘까요? 최소 휴지 시간이 뭘까요? 최대 휴지 시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때는 광이 너무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최소 휴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양액기가 있는데 내가 이제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휴지가 뭐 몇 번 쉬라는 거잖아요. 네. 최소 이 정도 쉬어라. 뭐냐? 45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최소 휴지기간은 나의 관수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4회 구역으로 놨어요. 내가 3분 동안 물어주고 싶어. 3, 3, 9, 9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10분 이상이 휴지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2구역으로 놨으면 어떻게 해요? 3, 2, 6이잖아요. 한 7분 정도의 휴지기간만 주면 되는데 구역을 많이 넣으면 휴지기간을 길게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최대 휴지시간을 못 설정한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이 진짜 없는데 온도만 높을 때 있어요. 장마철. 그때는 한 번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저는 이거 최대 휴지 기간은 옵션이라고 봐요.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배지가 광량에 내가 광량 설정을 했더니 이제 실제 광이 없어서 물이 안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지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최대 휴지 기간을 줄 수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최대 휴지 기간은 저는 안 써요. 아예. 그리고 안 쓰고 왜냐면 그거 잘못 쓰면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었죠. 한번 뚜렷 처음 시작할 때 물을 덜 주면 조금 덜 먹는데 물을 많이 주면 하나도 못 먹어요. 최대 휴지기간은 내가 실제로 최대 휴지기간이 필요했어. 그런데 내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무가 망가지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 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최대 휴지기간을 설정을 해버리면은 물이 필요 없을 때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습해가 발생해서 병이 크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 휴지 기간은 뭐 이렇게 책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이론적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 경험상 보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했을 때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체크하는 게 한낮에 체크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고 쫙 들어봐서 얘가 점심 먹고 2시, 1시, 2시에 딱 가벼워지고 있으면 그때는 최대 휴지기간이 필요하죠. 그때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필요 없을 수 있어. 그때는 내가 물로 관수 기름 관수 한두 번 눌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최대 관수 기간은 휴지기간 잘못 설정했을 때 물이 많이 들어가서 무거워졌다. 그러면 어때요? 햇빛이 없는데 무거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뺄 방법이 없어. 없는 건 네가 비상관수 넣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물이 잠깐 스트레스 받았다고 문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지속돼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 관수 시간은 근데 수분이 과습하게 되면은 그거는 없는 건 채워놓으면 되는데 많은 거는 내가 뺄 방법이 없어요. 지가 스스로 마를 때까지. 그래서 최대 휴지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설정은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권장은 안 한다. 왜냐? 습해가 해도 말해서 건조 피해 받으면은 건조 피해가 지속되지 않고 잠깐 받는 거는 큰 문제도 안 되고 채우면 되는데 습해는 내가 그 습을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맑은 날 관수 운영 시작까지인데 사고가 이제 비올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흐릴 때 기본권 사고는 똑같은데요. 우리가 일정 광도에서는 관도가 되지 않도록 일사량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최대 휴지기간을 설정을 하지 않는다. 최대 휴지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최대 휴지기간은 설정하지 않고요. 광량이 낮은 경우에는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광량이 낮은 시간에 하지 못하는 걸로 하고 있지. 방류 종료 시점까지. 여기 첫 중간에 이제 관수를 종료하는 마감 시간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급여 관리는 이제 배진의 시와 수분 함유량 그리고 배양량 서로 밀접 관계 있다. 한 가지 주도라면 여러 가지 요소 봐야 합니다. 내가 근권 함수량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함수량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배진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량이 올라가면 이 씨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는데 배행률이 늘어나면은 함수율, 특히 이 씨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배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분 함유량이 그렇게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다량 소외 전략을 피면은 함수량은 조금 올라가는 대신에 안 올라가거나 조금 올라가는 대신에 이 씨는 오 씨는 떨어뜨렸어요. 소량 소외로 치면은 소량 다율로 들어가면 함수량은 올라가는데 이 씨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량 다율을 치게 되면은 함수율과 이 씨가 함수율은 올라가고 이 씨는 뚝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씨가 높아도 이씨를 낮추기에 급변량을 누르면 어느 정도 이씨를 낮출 수 있으나 배지나 함수량과 배행 역시 변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씨를 높이기 위해서 이씨를 낮추기 위해서 급변율을 낮추면 이씨를 낮출 수도 있는데 배지나 함수량이 올라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배에게 또 변화를 준다는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표에 따라서 이제 배진의 이제 변화를 볼게요. 일단은 함수율을 그러니까 함수를 볼게요. 공급 시간을 일찍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함수율이 올라가고요. 공급을 늦게 시작하면 함수율이 떨어지고요. 이 씨는 어떻게 돼요? 공급을 일찍 하게 되면 이 씨가 내려가고 늦게 하면 배진의 함수율이 올라가죠.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 씨를 높이고 싶어요. 어때요? 공급 시간을 그렇죠. 늦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의 종료 시간을 늦게 하면은 어떻게 돼? 이 씨가 함수율이 올라가고 일찍 종료하면 떨어지죠. 근데 저는 오전에 하는 것보다 오후에 하는 것도 좋아요. 왜? 오후에 함수를 일찍 마감하는 것도 좋아요. 함수를 내가 떨어뜨리고 싶을 때. 왜냐하면 오전에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밤에가 문제 생기거든요. 밤에 문제가 생겨요. 아침에는 너무 저녁 때 함수율이 높아버리거나 함수율이 높아버리면은 차라리 함수율이 낮으면 돼요. 높아버리면은 우리나라 한 겁니다. 근데 높아버리면은 문제가 습해가 밤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일찍 종료하게 된 근권 이시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겨울철에 일찍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함수율을 이시를 높이는 게 목적이죠. 그다음에 늦게 하면 이시가 떨어지게 되고 일회 공급량을 증가하게 되면은 함수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량 소외 전략이에요. 네, 다량 소외 전략.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다량 다율로 가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량 다율 전략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율, 그러니까 일회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함수율이 올라가죠. 소량 다율 전략을 있거든요. 근권 이시가 어떻게 돼요? 일회 공급량을 증가하게 되면 이시가 떨어지게 되죠. 네. 그다음에 배행률을 올리게 되면은 일회 공급량 증가하게 되면 배행률이 올라가게 되고 배행률은 일회 공급량이 감소되면 배행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거 말씀드렸듯이 소량, 소외, 다량, 소외 전략입니다. 만약에 일회 공급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다량 늘리고 횟수도 그러니까 횟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내가 100줄에 170가 들어가던 걸 100줄에 150으로 바꿔버리면은 횟수는 똑같은데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함수율은 무조건 올라가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 이거는 요거를 이제 잘못하면 이제 오해할 소지가 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 횟수를 증가하게 되면은 함수율이 올라가겠죠. 다량 다회든 소량 다회든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요. 감소하게 되면 함수율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행량이 다량 공급 횟수를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행량이 이제 늘어나고 공급 횟수 감소하게 되면 배행량이 줄어들겠죠. 일반적으로 똑같은 물을 줬을 때, 그러니까 같은 100ml를 줄 때 공급 횟수가 증가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배액 증가를 보게 되면은
배액량을 늘리게 되면은 이시를 늘어나게 되고요. 배액이 감소하면 이시가 떨어지게 되죠. 그다음 공급 이시를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배진의 이시가 올라가고 반대로 그 공급량을 줄어들게 되면은 배액 이시가 감소하게 되겠죠. 지난번에 한번 지난 시간에 했었죠. 뭐요? 배액 이시를 근권 이시를 높이려면 뭐 해야 됐어요? 시간 한번 만들었었죠. 계산 안 했었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좀 뒤쪽이 헷갈려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농민교육을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조절을 보려면 얘가 이제 봄철에 이제 볼게요. 봄철의 목표가 함수율이 65%고요. 측정값이. 그 다음에 이시는 3.5예요. 내가 함수율을 갖다가 높이고 이시를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조작법은 첫 공급액은 일찍하고 마지막 공급은 늦게 하고요. 배행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소량 다회 전략을 친다는 거죠. 소량 다회를 치는데 이게 소량 다회라고 하지만 이걸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소량 다회인데 어떤 경우는 소량 다회가 이시를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같은 물량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소량 다회라는 거는 절대 물량은 더 늘어나야 돼요. 소량 다회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배진함 수량의 증가 방법은 첫 공급을 일찍하고 마지막 공급을 늦게 하고 소량 다회를 전략을 치는데 배진의 이시 감소는 배행률을 증가시키고 공급비를 낮게 하고 마지막 공급을 늦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소량 다회는 가로치고 퀘스천 마크가 찍어야 돼요. 소량 다회라고 쳐 있지만 저거는 잘못 소량 다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시가 안 나오는 배액이 안 나오면 소량 다회라고 하도 배액이 충분히 배출되는 소량 다회가 해야 되는 거지 배액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소량 다회가 되면 이시가 오히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물량이 증가하여야지만 배진의 시가 떨어진다는 거죠. 함수율도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략이라는 거는 한 번에 많이 주고 다량 소외 전략보다 그렇다는 얘기죠. 가을철에 이시는 이제 목표를 할게요. 보면은 함수량이 75%이고요. 이시가 3.5예요. 가을철 같은 경우는 약광기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함수를 떨어뜨리고 이시를 높이고 싶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진의 함수량을 감소하는 방법은 뭐예요? 첫 공급을 늦게 하고 마지막 공급 일찍 주는 우리 보통 우리가 마지막 공급 시간을 되게 붙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다량 소외전을 찬다. 다량 소외인데 이거를 그 다량 소외라는 거는 이것도 조심스러운 게 다량 소외인데 배액이 안 나오게 할 때 이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다량인데 배액이 안 나와야 돼요. 배액이 나와버리면은 이시가 내려가요. 그래서 아까 얘는 소량 다인데 뭐예요? 배액이 나와야 되는 소량 다이고 얘는 다량 소외인데 배액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량 소외가 되면 함수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량 소외에서 볼게요. 다량 소외인데 다량으로 주게 되면 다량 소외로 공급하면 함수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네. 대신에 배액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시가 올라갈 것이고 다량 소외인데 배액이 나와버리면은 이시가 오히려 떨어져요. 아까 소량 다회는 뭐라고 했어요? 소량 다회를 하되 배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배액이 나와요. 그때는 나와야 되고. 왜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액이 안 나오면 이시가 올라가요. 배액이 나오면은 이시가 떨어지기도 머릿속 갖고 계시고 이거 공통이에요. 근데 물을 조금씩 자주 주면은 배지가 채워져요. 물이. 근데 똑같은 물을 다량으로 주게 되면은 배지 함수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줄 때.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물을 그러니까 내가 시간당 500ml 물을 준다고 쳐요. 500ml를 주는데 100을 주고 온 거하고 250을 줬으면은 100보다 250이 이시가 배액이 안 나온다는 조건에서는 100이 더 높아져요. 근데 이게 이제 250인데 배액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시가 따로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혼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전보다 그 총 물량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 총 물량도 고려해야 되고 배액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고려해야 되고 같은 전략이더라도 같은 물을 주더라도 배액이 나왔으면은 내가 250을 주게 되면요 500, 100 5번 주는 것보다 250이 배액이 나오는 확률이 올라가요. 아, 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거 하면서도 요거 다량 소외하고 소량 다이가 이런 전략 같은 경우는 이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절 공법은 이제 첫 공만 늦추고 마지막 공급 일식 중단하고 다량 소외 전략을 치는데 약 일회 공급을 약 30% 증가시킨다 하고요. 다량 소외를 하되 금권의 함수 배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액은 안 빼지 않게 해야 되죠. 빼지 않게. 그다음에 첫 공급은 늦추고요. 그다음에 첫 공급 늦추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쓰는 건 저희가 일찍 마감하는 게 더 많이 하는 물량 마감 저녁 때 마감을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쉬워요 그 조절이 이게 눈에 너무 보이고. 그다음에 생육별 계절별 생육단계로 급여 관리하는 이유가 급여 관리는 기본적으로 작물에 흡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화방인 나무하고 파라방같이 성체가 된 거하고는 흡수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 발달 정도 달라요. 뿌리 발달이 좋은 나무들하고 나쁜 나무들은 먹는 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획육 단계의 계절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다. 그리고 작물을 여름철에 활발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활발하다는 얘기보다는 광이 많을 때 활발하고 겨울철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이 그러고 보면은 겨울철에 뿌리 활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광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뿌리 쪽으로 양분을 전달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뿌리 쪽에 자극을 해야 되겠죠. 뿌리를 자극해야 하는데 제가 그전에도 했던 말이 있는데 식물의 뿌리는 근육과 같다. 자극을 준다. 자극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를 떨어뜨리는 거하고 이씨를 높이는 것이 바로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줘야 양분을 아래로 쭉 당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극을 안 주면은 위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자극을 주는데 최대 함수를 우리가 50에서 60%, 안면 기준 우리가 60% 초반을 봐요. 어쨌든 안면대. 이건 코코넛 안면은 요보다 이제 50에 6%를 보고요. 주요 감소 편차는 이제 10%를 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급여기시는 3.0, 3.5를 주고요. 3.5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죠? 목표가 3.0이 3.5인데 3.5를 줘도 비료가 안 들어가요. 왜냐면 물을 하루에 8포기, 평당 8포기 씹으면은 한 3번 내지 500cc 이하가 들어가요. 그런 날은 아예 안 들어가는 날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근권이시는 5.5에서 5.5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준점이고 400W 기준점이고 이것보다 더 8, 9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는 내 기준점이지 이보다 올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5까지 올라갔는데 식물이 세력이 너무 강하다. 생장점이 뒤틀려 있다면 이것보다 올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우 시간은 약 100줄 이후에 주고요. 그 다음에 1추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그래서 보통 1추로 2시간 정도 있으면 딱 맞아요. 100줄이요. 그러면 보면 우리가 봄, 여름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00줄이. 근데 겨울철에는 2시간 정도 올려요. 그러니까 1출 시간이 7시면은 9시가 넘어가야 물을 줄 수 있고요. 내가 보온낙엽이다 그러면은 한 10시가 돼야 물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온낙엽은 광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래서 보통 봄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줄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이 1추로 1시간이면 도달해요. 그러니까 6시에 해가 뜨면 천물이 벌써 7시 되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가을철도 보면은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보통 7시, 6시 반 해가 뜨면 한 8시가 넘어가야 천물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급여 마감 시간은 일몰 전 4시간, 5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4시 반 정도에 해가 지면은, 보면은 일몰 2-3시간 전. 그러면은 보통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6시에 해가 진다고 하면 3-4시까지 우리가 줘요. 3시간. 보통 2시 정도는 뭐냐면은 보통 이게 안면 기준이고 후유배지는 3시간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한 6시에 해가 진다고 하면 포여는 3시 정도에 물이 끊어질 테고요. 안면은 한 4시까지 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안면이 포여보다 보통 1시간 정도 물을 더 줘요. 배지 볼륨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야간 급여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야간 급여를 할 정도는 우리가 잘 못 봤고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차 급여 시간을 땡겨가지고 급여 시간 땡기게 되고 점차 우리가 늦게 주기 시작하고요. 점차. 첫 배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한 11시 정도라고 하는데 배액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겨울철에는 거의 나와도 살짝 비치는 정도지 배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봄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첫 급여가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6시에 해가 뜨니까 보통 6시가 해가 뜨니까 우리가 첫불이 한 8시에 들어가고 그러면 한 9시 반에서 11시 사이 보통 우리 저희 첫 배에 나오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겨울철은 다량 소외
특히 포효 배지는 특별히 다량도예요. 그 다음에 봄엔 소량다회이긴 하지만 어때요? 여름철 뜨거울 때 다량다회도 하죠. 다량다회도 수도 있어요. 소량다회로 가고요. 점차 다시 방해 없으면 다량소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겨울철에 예를 들면 200줄에 200시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일출 볼게요. 2시간 후라고 했죠. 그러면은 7시라고 하면 9시부터잖아요. 그럼 9시가 넘어가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12시까지 물을 주면은 아마 200줄에 200시 걸리게 되면은 2번에서 진짜 광이 좀 세면 들어요. 진짜 광이 좀. 근데 400에서 500 정도 평균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겨울철을 강조하는 게 가을철하고 특히 겨울철 11월부터 1월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다. 뭐다? 뿌리가 썩는다. 뿌리가 썩으면은 아주 이제 농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때는 되게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 수경재배를 지금도 수경재배 오래 하신 분들도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농사 망치는 분들 보면은 12시까지 물 끓으면은 그러면은 작물이 괜찮냐고 물어봐. 그분들 생각이 뭐냐면요. 물을 줄 때 작물이 물을 흡수한다. 식물은 물을 줄 때 물을 흡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개념이 뭐예요? 어디다 물을 줘요? 배지에다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배지에 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배지에 물이 겨울에는 4시까지 12시까지 물을 줘도 물이 충분하다.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마감 시간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녁 때 물 한번 배지해보고 조금 무겁다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함수량이 한 코어 배지 같은 45% 정도 앞면은 한 50% 초반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보다 무겁다 싶으면 조금 더 앞쪽으로 12시가 아니라 한 11시 반까지도 물을 땡길 수가 있다는 거죠. 땡겨서 마감할 수도 있겠네요. 관수량을 보게 되면은 겨울철에는 금성 관리가 이제 봄철 이제 그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겨울철에 충분한 뿌리와 활력을 가져야 봄철 광량이 증가해도 증상 문제가 많을 때 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배지는 과습해진 경우에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배지가 건조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물이 양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 고장나도 한참 못해요. 며칠 못해요. 그때는 이럴 때 뿌리 발달이 불량하고 봄이 됐을 때 등산량이 받쳐주지 못해서 작물이 시들고 생육이 나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 뿌리가 떠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현상은 보수성이 큰 배지 들어간다. 보수성이 큰 배지가 어떤 거예요? 코이어 배지죠. 그래서 옛날 안면 배지 쓰다가 코이어 배지, 옛날 폴라이트하고 안면 쓰다가 코이어 배지로 변환되면서 뿌리 스페가 더 증가했어요. 그전에는 뿌리 썩는 게 줄어들어서 제가 논문도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논문을 한 2008, 9년에 논문을 썼는데 하나가 코이어 배지 쓰고 나니까 갑자기 습도가 뿌리에 썩음이 증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뿌리가 그럴까 근데 알고 있죠. 왜 안 하냐? 코이어 배지 습성이 물을 많이 갖고 있고 습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구가 더 커져야 시작해야 돼요. 앞면보다. 커야 되죠. 근데 옛날에 앞면 하던 습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죠. 배구를 크게 뚫은 거, 작게 뚫은 옛날 앞면처럼 뚫은 거 비교해봤더니 결론은 크게 뚫은 것이 뿌리량도 더 많고 뿌리 썩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관리를 하니까 썩는 거 못 봤지만 뿌리 발달량 자체가 그 배구를 크게 뚫는 것들이 뿌리 발달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펙까지는 테스트를 안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때 테스트한 결과로서는 우리 코이어 배지는 좀 더 배를 크게 뚫어야겠다 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다. 나중에 어떤 거 생겼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칩이 큰 것을 사람들이 이제 칩을 크게 쓰니까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해요. 수직 배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스펙을 발생하니까 칩이 굵었으면은 스펙 안 날 것이다. 법적 대비는. 근데 관리가 안 되죠. 예,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더스트가 많은 걸 쓰고 배구를 크게 뜨면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재밌다기보다는 참 단순하구나. 아니 내가 배구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지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이 많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배진의 그 수분 함량 차가 안 나야 되거든. 위아래도 그렇고 측면도 그렇고 이게 1m가 위가 10cm하고 요 1m가 함수율이 같은 게 좋은 배지거든요. 근데 10이 맞으면은
구역벌 함수자가 크고 그다음에 이 위아래 오는 수분 편차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배지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나쁜 배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배구를 조정하면 될 것 같다가 굳이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면도 이제 브로단 안면이라는 퀸즐랜드 안면 같은 경우는 수분 함수량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그사 볼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 어떤 애들에서 얘기가 자기는 배지 성능이 좋대. 왜요? 그랬더니 수직 배수가 잘 된대. 그래서 배지에 스피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수직 배수가 되면 위아래 편차가 크고 뭐죠? 이 거리가 편차도 큰 건데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지를 배지 좋은 배지란 뭐예요? 편차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유효 수분 함량이 높은 것, 조절이 쉬운 것. 호요 배지는 또 안면 배지가 조절이 어렵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거 조절 조건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건 우리가 배지 좋은 배지가 아닌 거거든요. 그거에 따르면은 근데 그분들은 또 우리 수직 배수가 하는 스펙 안 난다고. 근데 스펙 안 나죠. 건조 피해가 나기도 하고 뿌리가 바다에 깔리죠. 나쁜 배지는 뿌리가 바다에 깔려요. 바다에.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에 깔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배지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배지가 습해 우려가 과습해진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배지를 댈 수 있으면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영양생장 경향이 크기 때문에 영양생장이 강하니까 우리가 근권인식 높여야 되고 함수 따지고 그래서 급백범을 변환해서 배기densi를 높게 관리한다. 언제까지? 7, 8, 9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주요 함수의 편차를 크게 한다. 크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12시, 11시 반에 끊어버리죠. 일찍 끊어버리죠. 그래서 겨울철은 가을철보다 다량 소요 공급을 한다. 다량 소요 공급을 하면은 뭐가 생길까요? 편차가 커져요. 다량 소요를 하는데 근권 인식을 높이려면 배액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원래 소량 다회가 이시가 더 올라가는데 소량 다회를 했는데 배액을 많이 빼면은 되게 이시가 안 올라가고 함수율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소량 다회를 하는데 만약에 배액을 안 빼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배액을 안 빼면 이시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소량 다회를 하는데 배액이 소량 다회가 있고 다량 소회가 있어요. 소량 다회가 배액을 안 뺀다는 조건에선 이시가 더 잘 올라간다. 근데 소량 다회가 함수율이 더 높아요. 다량 소회보다. 그러면 내가 겨울철에 근권 이시는 높이고 함수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량 소외를 해서 편차를 크게 만들면서 이시는 높일 수가 있죠. 근데 소량 다회로 가는데 배액을 안 빼면은 함수율 차는 작은데 이시는 높아지죠. 그 다음에 다량 더해로 가면은 함수율도 높아지고 이시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순히 이제 소량 다회 다량 더해야 하는데 그 내용까지 알아야 그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관소형 봄 같은 경우는 겨울 동안 비교적 낮은 함수를 높은 임시로 배지를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이제 봄에 이제 광량이 세짐에 따라서 이제 함수를 올려야겠죠. 이시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식물체가 같은 뿌리로 있을 때 함수율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이시가 낮을수록 증산을 더 잘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봄에 보고에서 2월달 정도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은 세력이 약할 경우에 다량 함수를 증가시키고 이시를 낮추는 분들이 계신데 세력이 약해진 이유가 만약에 뿌리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떨까요? 뿌리 발달이 안 돼서 그러면 이 전략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함수율을 떨어뜨리고 이시를 높이고 그럼 대신 뭘 해야 돼요? 초강을 적극적으로 한다. 초강을. 왜냐? 광이 센데 근권 함수를 떨어뜨리고 이시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시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잘못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력이 약해. 봄 됐으니까 이제 이시를 낮추고 함수를 올려야 될 것 같고 팍팍 쳐버렸을 때 잘못하면은 뿌리가 썩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이 항상 뿌리 발달 상황을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체크하지 않고 그다음 우리가 급백범의 변화는 봄철의 관수는 겨울철보다 비교적 적은 관수로 작고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겨울철보다 일회 급수량을 줄여주라고 하는데요. 일회 급수량을 줄이는 거지 전체 물량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일회보다. 그래서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 겨울철에 100줄에
만약에 100줄에 200줄에 200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100줄에 10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0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적게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자주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급여 시간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 관수 종료증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출 있잖아요. 일몰로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점점 뒤로 물러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광량보다 겨울 광량보다 봄 광량이 물을 더 먹는다. 왜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더 먹는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출호 과수량은 누적 광량에 따라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주는데 누적 광량 100에서 150줄. 그러면 봄 같은 경우 이런 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1시간, 2시간까지 여기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출이 6시 반에 있으면은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사이에서 우리 들어간다고 보시면 천물이. 그래서 보온 낙엽은 그것보다 조금 늦어지겠죠. 그것보다. 그러니까 배액 조성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배인의 이시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시를 낮추는 것은 좋지 않다. 배액률을 높여서 이시를 낮춘다. 이거 항상 우리가 2.5에서 3.0 사이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내가 배액을 많이 빼고 싶으면